모금 캠페인 프로젝트 1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그 첫 번째 시간에 앞으로의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는 내용이라든가 수업의 목표라든가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 또 성적 처리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수업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 기본적인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앞으로 한 주 한 주 그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 같이 협력을 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우리 수업의 그 테마가, 주제어가 모금하고 캠페인이에요. 그렇죠. 모금 캠페인 프로젝트라는 과목이지만 우리 수업에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 것들이 모금과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금에 대한 것도 뭐 어쨌든 그 자세하게 연구를 하고 또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본인의 어떤 그런 그걸로 소화를 해서 체득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또 여기에서 우리가 캠페인이라는 그런 방식에 대한 부분, 도구에 대한 부분,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캠페인은 우리가 뭐 PR 홍보를 하는 어떤 하나의 도구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도 이제 그 많은 어떤 캠페인에 대해서 생활하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캠페인들을 많이 볼 수 있죠. 특히 뭐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그 시대를 살으면서 어떤 안전수칙이라던가 또 뭐 그 손 씻는 방법이라든가 또 어떤 사회교육, 이게 이제 그 사회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그 사회적으로 인식을 바꿔주거나 또 생각을 바꿔주거나, 또 그래서 본인이 결국에는 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 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우리가 이 수업에서 채택한 방식이 이제 캠페인이라는 방식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홍보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홍보나 마케팅이나 다 이제 그 동일한 범주 안에 있는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마케팅이나 홍보를 하는 어떤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요. 그 방식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생각을 바꿔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어떤 사람의 심리를 활용한다거나 또 그 환경을 적용시켜 가지고 변화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준다거나 해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궁극적으로 그 추구하는 목표에 그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활동, 제반 활동들이 홍보나 마케팅이나 뭐 이런 어떤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 그런 활동인데, 우리는 여기서 모금을 위해서 어떤 그 마케팅, 홍보 방식을 택했냐 하면 캠페인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캠페인의 목표는 모금의 어떤 성과, 더 많은 모금을 그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캠페인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그 일반 어떤 그 사회인들의 생각, 의식 이런 것들을 바꿔주는 어떤 그런 그 활동들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옛날에 여러분들이 아마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왼쪽으로 통행을 했었습니다. 그 좌측 통행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모든 계단이나 뭐 지하도로 또 복도 이랬을 때 우리가 왼쪽으로 다니는 어떤 그런 그 습관, 일상적인 어떤 그런 생활 패턴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2000년도 즈음에서, 그러니까 2000년도가 되기 전에 우리가 오른쪽으로 그 통행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다니라고 계속 그 우리가 이제 익숙한 어떤 그런 생활 패턴이었는데 어느 날 앞으로는 오른쪽으로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좌측 통행이 아니라 우측 통행입니다. 라는 어떤 우리 생활 패턴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몸에 배인 어떤 습관이나 행동 패턴이나 또 각종 어떤 안내물, 표지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좌측 통행을 하는 거 위주로 되어 있던 것들을 우측 통행으로 바꾸면서 그 방향 뭐 표시등, 뭐 방향 뭐 이런 그 화살표 내지는 우리 어떤 생활의 제반의 어떤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오른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때 캠페인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빠른 시간에 정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우리 전파나 그 매체들, 신문이나 또 우리 각종 공지, 뭐 홍보물, 안내 방송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앞으로는 오른쪽으로 다닐 겁니다. 오른쪽으로 다니는 게 우리나라의 우측 통행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알렸어요.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일본도 좌측 통행에서 우측 통행으로 바꾸는 시도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이 빨리 변한 정도가 우리 한국 국민들이 훨씬 더 빨리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 왼쪽으로 가던 걸 오른쪽으로 바꿨을 때. 물론 우리나라 국민성 중에 이제 뭐 좀 이렇게 성격이 급하다든가 빨리빨리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어떤 국민적인 성향도 있고 또 어떤 캠페인의 적극적인 뭐 캠페인 내용이라든가 그런 활동들 이런 것들의 어떤 성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뭐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다양한 인터넷 매체나 포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동 양식을 바꿔야 하는 걸 의식적으로 많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아까 얘기한 코로나19도 그렇고 뭐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캠페인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 생활 패턴을 바꾸는 거에 이제 그 효과적인 어떤 그 도구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금도 많이 알려서, 그러니까 사회 마케팅을 해서 캠페인적인 사회 마케팅을 해서 더 성과를 올릴 수 있다라는 형태로 이제 많이 발전을 했죠. 연말이 되면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또 뭐 요번같이 이제 장마가 오랫동안 와서 수해 지역이 생겼어요. 그러면 수해민들을 돕기 위한 뭐 성금 모금 캠페인 그리고 뭐 태풍이 왔다, 뭐 화재가 났다, 산불이 났다, 뭐 이랬을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모금을 위한 캠페인의 그런 사례들을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수업에서 모금을 더 잘할 수 있는 캠페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우리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팀별로 모금 캠페인을 설계를 하는 거죠. 기획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대상으로 모금을 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캠페인, 어떤 형식으로 알려서 더 많이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모금 캠페인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주제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일단 모금에 대해서 모금이 도대체 뭔지 우리가 모금을 제대로 알고 기부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만 그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방식을 우리가 기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모금에 대해서 주로 이제 얘기를 해보고
또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또 캠페인 방식, 또 캠페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다양한 그런 기술적인 측면,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묶어서 모금 캠페인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모금이라는 거는 어떤 이념에서 이게 시작이 됐느냐를 잠깐 살펴보면요. 복지라는 것을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계속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 6월 달에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게 굉장히 강한 국가의 어떤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복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생활이 궁핍해지는, 생활이 어려워지는 이런 사람들을 일시적으로나마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데 일단 국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국가의 책임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국가의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라는 게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도 살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 그 책임을 다하는 것과의 그 관계에서 이게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불균형에 대해서 민간복지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물론 정부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그러니까 복지에 대한, 사회복지라고 이제 명명하진 않았지만 복지 부문에 대한, 보건복지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부가 사회복지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민간 부문에서의 복지 활동이 서포트가 됐을 때 사회복지의 완성도가 더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 자원을 개발하는 거, 민간 자원을 확보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복지 부문의 활동은 정부 차원의 활동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을 수도 있고요. 또 서비스의 내용이 한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민간이 모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한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민간의 그런 활동들은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데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관 합동, 민간과 정부가 합동하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을 많이 추구를 하고 있는데, 민간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사실 자율성이 정부 주도보다는 크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원이 확보할 수 있는, 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정부가 연간 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탄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금 활동을 주로 해서 민간 자원을 확보해가지고 조금 더 사회복지 영역이라든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문, 뭐 수해가 났을 때 수재민 돕는 거, 산불 났을 때 이재민들 돕는 거, 이런 것들이 국가도 할 수 있지만 또 부족한 부분을 민간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금 활동을 하는 어떤 근거가 민간 자원의 어떤 탄력성, 그리고 융통성,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금은 민주주의적인 어떤 기본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거는 자유의사라는 거죠. 그리고 자발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하지 않는, 그러니까 모금 활동 자체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징수하듯이 징수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개념으로 우리가 하면서 기본적인 어떤 이념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모금을 하는 배경의 이념으로는 이타주의를 들 수 있겠죠. 뭔가 남을 돕고 싶은 마음, 또 인도주의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어떤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서로 도와야 된다라는 인도주의, 측은지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념이 되고요. 또 사회적인 연대감.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 같이 엮여 있다라는 어떤 연대감, 공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념이 될 수 있죠. 또 이런 이념들을 실행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에서는 평등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라는 측면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국 모금이라는 거는 민주주의라는 기본 이념을 가지고 이타주의적인, 인도주의적인 이념, 또 사회 연대감을 갖는 이념에 더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 공동체 사회에서 평등하고 사회 정의적인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념을 벗어난 모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모금을 이제 기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금 기술이 변화를 했습니다. 베깅에서 컬렉션에서 캠페인에서 디벨롭먼트로 베깅했던 그런 구걸 방식이 사실은 초기 단계의 우리 모금 방식이었죠. 한 푼 줍쇼. 저 배고파요. 개인 대 개인으로. 그러니까 가진 자가 덜 가진 사람한테 베푸는 어떤 그런 형식의 시해, 뭐 이런 방식의 구걸, 이런 모금에서 교회나 클럽 또 어떤 집단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돈을 모으는, 컬렉션하는 단계로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많이 다니시고 이제 뭐 종교 단체나 아니면 어떤 클럽에 소속이 되어 있다 그러면 회비를 내거나 또 주일마다 가서 교회에 이제 헌금을 내거나 하는 부분들로 있죠. 그런 모금을 통해서 집단이 가지고 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금을 하는 것이죠. 그런 컬렉션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단계를 거쳐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캠페인을 하는 것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캠페인은 의식을 바꿔서 행동을 하게, 실천을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모금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제 금융기관에 제휴카드를 쓰거나 또 본인이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자연스럽게 기부가 되는 디벨롭된 어떤 그런 단계의 모금도 기술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동정심을 일으키거나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의무감을 강조하거나 또 단순한 사명감, 또 열정, 이런 걸 가지고 하던 차원을 이제 넘어서서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략적이라는 거는 얼핏 듣기에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인 것 같지만 제가 지난 수업을 이제 저랑 같이 했던 학생들은 아마 기획과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거는 계획이지만 기획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완성도가 높은 자기가 목표한 것에 다가가는데 적합한 어떤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모금도 그런 어떤 전략적인 차원으로 계획이 돼야 된다, 기획이 돼야 된다. 이러려면
시장 조사를 하거나 욕구 분석을 하거나 목표 설정을 하는 등의 마케팅 방식을 우리가 채택을 해서 그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기술적인 그 요소, 기술을 바꾸는데 어떤 더 효과를 높이는데 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시장이 바뀌고 또 급격하게 어떤 사회가 변화하고 또 IT, 정보통신수단이 발달을 하면서 모금도 이제 그 IT를 활용한 모금, 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참여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포탈에서 활용하는 모금, 또 요즘에는 크라우드 펀딩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테마를 정해서 일시에 그 온라인을 통해서 모금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NGO나 비영리 조직이나 또 사회복지 조직에서 그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시대가 이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모금 캠페인을 이제 개발하는데 활용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금 환경의 특성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렇게 모금원은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방화도 많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캠페인이나 그런 활동에 노출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금원은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또 불구하고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유는 자발적인 어떤 기부금의 증가세는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그 공격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금 증가율이 최근만 봐도 3% 미만으로 아주 미미하다는 거, 자발적인 어떤 기부금에 대한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좀 주춤하고 어떤 경제적인 어떤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작용을 하지요. 그래서 그 모금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물론 올해같이 이런 뭐 우리 IMF 때랑 비슷하게 어려운 어떤 경제적인 어떤 상황을 겪고 나면 또 모금 시장이 위축된다라는 어떤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그 모금에 대한 어떤 실적들을 한번 살펴보면 요번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운 환경이 모금 시장을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도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금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민간 자선단체들의 수가 급증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비영리 조직, 그 NGO 민간 단체들이 천여 개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그거의 뭐 몇십 배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90년대 후반부터 한 20여 년 동안 적어도 한 2, 30배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모금 시장을 공유하는 어떤 경쟁 단체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참신한 그런 단체들, 그리고 참신한 모금 방법들이 이제 선을 보이면서 모금 시장에 대한 그 새로운 어떤 그 경쟁 구도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우리 복권기금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부금이 그 대규모 또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이제 1년에 뭐 5천억 이상을 이제 모금하듯이 집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금을 할 수 있는 총량에서 많은 부분을 메이저의 몇 개 기관들이 모금을 이제 그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모금이 활성화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모금 캠페인은 개개인한테 다가가서 어쨌든 그 모금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기존에 그 기부를 하고 있어도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유도하는 이런 아이디어가 뭔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뭐 새로운 모금법 개발이라든가 모금 관리를 한다거나 기부자를 관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마 앞으로의 모금 시장을 변화하는 모금 시장에 이제 적응하는 그런 그 뭐 노하우 아니면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필요하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모금의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얘기를 여러분들이 뭐 기존에 알고 있었던 얘기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하는 그 차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자신 주변에서 모금 시장을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모금 시장이라는 건 내가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테마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접근을 하면 모금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지를 각각 이거 개인 과제로 그 A4 한 매 이내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서 한번 팀별로 그 모금 캠페인 테마를 정하거나 이제 방식을 정하기 앞서서 각자 관심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또 자신이 접근이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모금 시장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우리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사회 복지관의 아이들의 간식을 지원해주는 그런 모금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그런 그 가족이 몇 명이고 모금 목표는 얼마고 또 지역사회 복지관의 아이들이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지원을 할 것이다. 그 뭐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해서 모금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한번 기본 모금 어떤 그 과정을 프로젝트를 개인별로 한번 그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세 번째 시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